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확 줄어든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앞으로 갭 투자, 갭 투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왕창 줄어든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결국 2024년부터 이제 지금부터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수요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5%, 2024년 하반기에는 50%,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죠.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가상금리를 최소 1.5에서 최대 3% 부과합니다. 빚낸 사람들이 자신의 대출금리, 현재금리에서 최소 1.5에서 한 3%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석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겠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구나. 로도 바라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DSR이 시행되면 기존에 제한 없이 이제 담보물로만 감안해가지고 대출을 내주던 것들이 이제 좀 더 선진국들처럼 이제 바젤3 기준 하에 이제 체제가 변경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돈 없이는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빚은 언제든지 부메랑이 돼서 우리네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빚내서 돈 벌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떠들어대던 그런 유튜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교수놈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적 제재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어쩌면 그들을 향해 사적 제재를 나서는 이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법당국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힘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갭투자 뭐 지금도 스물스물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래저래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적용하면 이제 전세 끼고 매수하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 대출의 일부를 DSR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답니다. 결국 전자금을 DSR에 포함시키는 게 맞죠. 맞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자금 대출이나 대출입니다.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내면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을 누가 내냐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보증공사도 이제 한도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부도가 난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까지 내몰렸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전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이제 생긴 부작용인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한 이들이 아마 되게 이제 큰 이제 충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좀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놈의 세상이 언제까지 빚내가지고 언제까지 흥청망청 거릴 거냐라는 겁니다. 빚내서 지내면 좋죠. 근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참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빚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수월하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해외여행 가고, 빚내서 뭐 옷 사고, 빚내서 가전제품 사고, 뭐 빚내서 밥 먹고, 아니 무슨 놈의 빚이 없으면 뭐 아예 사람이 못 살아가는 것처럼 빚을 필수제인 것처럼 항상 끼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잘 좀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잘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오래오래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빚내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 꼭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세로 살아야 됩니까? 안 되면 월세 살고 안 되면 반지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사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이제 처지에서 사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는 2024년 2월 말부터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대사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빚을 낸 이제 이들이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이제 후덜덜 할 겁니다. 이제 경기대공 완주자본 적립도 5월달에 하는데 어떻게 견딜려나? 과연 그들이 견딜 수 있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참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네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 너도 나도 다 빚냈으니까 빚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 빚 있는 거 당연하다. 다들 빚내고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빚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명은 빚도 없고 나머지 4명은요 흑자 가구. 빚이 아니라 자산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자산이 있는 4명에 속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 사줄 수 있고 뭐 산책할 수 있고 애들에게 용돈도 조금 지어줄 수 있고 뭐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뭐 럭셔리하고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조금 숨통 틔우고 허리띠 줄 조금 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대단하게 뭐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사치 부리면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 좀 사주고 아이들 먹고 싶어하는 간식 좀 사줄 수 있고 이 정도면 지금의 시대에는 행복하고 감사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부동산 갭 투자한다라고 나쓰고 주식 갭 투자라 그러나요? 그 뭡니까 이거? 이제 비투한다 그러고 뭐 엮을한다 그러고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실에 맞춰서 자신의 분수 안에서 살아가면 삶이 크게 뭐 뒤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낸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고요. 빚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잘 설계해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